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점프볼 편집장 손대범, 스포츠동화 농구팀장 최용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님,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마감 직전 토토, 이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네, 이 마감 직전 토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또 선수들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에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현장 정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 기존의 이제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 또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는데요. 이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현장 기자 혹은 또 기사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초로 전문가를 모시고 또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발로 뛰는 현장 기자들이 전하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첫 방송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이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이 앱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요.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장님, 네. 오늘 대상 경기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프로농구 개막입니다. 세 경기가 대상인데요. 오후 2시 고향에서 열리는 오리온과 KCC, 오후 4시에 열리는 울산에서 열리는 모비스와 전자랜드, 그리고 안양에서 열리는 KGC 인삼공사와 SK전입니다. 이 세 경기가 스페셜 플러스 1회차 대상 경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토 대상 경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배당률부터 좀 알아볼게요. 또 오리온 KCC 경기는 배당률이 1.14 대 2.20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3.5점으로 잡혀 있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59.5점입니다. 두 번째 경기인 모비스 전자랜드전은요. 배당률이 1.12 대 3.70으로 잡혀 있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9.5점입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151.5점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KGC SK전은 배당률이 1.31 대 2.50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5.5로 잡혀 있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60.5점입니다. 네, 대본 써주신 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숫자 읽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먼저 첫 경기 공식 개막전이죠. 오리온과 KCC 경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리턴 매치, 챔프전 리턴 매치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경기 사실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즌 전체 이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KCC부터 좀 살펴보면 전 개인적으로 하승진 선수의 이 컨디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하승진 선수가 시즌 그 개막을 한 2주 전 앞줄 정도에도 컨디션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네. 그리고 전주훈련에서 참석을 안 하고 국내에 남아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하승진 선수가 과연 몇 분을 출전하고 또 출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크게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합류한 가드를 보는 외국인 선수 이 바셋의 적응력인데요. 오리온 추이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바셋 선수가 잘해줄 것 같은데 아직은 한국 농구에 적응을 못했다.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공수 조율을 잘하고 또 개인 능력을 발휘하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전술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살펴보면 이 오리온이 KCC하고 지난 시즌 챔피언 할 때 안드레 에미 선수를 수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전에 팀들이 안 했던 방법이었는데 이게 뭐 스포츠선 그 유동혁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리온이 바셋의 중앙을 고집스럽게 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밋이 볼을 잡는 위치를 코트 중앙으로 딱 고정을 시키고 장신 선수 두세 명을 딱 배치합니다. 맨투맨인데 지역 방어망 합사해요. 그래서 에밋 선수를 그 득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결국 챔프전에 오리온이 우승하는 결정적인 전술이 됐습니다. 이 전술을 오늘 경기에서 또 다시 펼치느냐 아니면
따로 다른 방법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뭐 점수대든 승부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좀 부연 설명하자면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아마 최강전 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줄곧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KCC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주태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하승진의 이번 시즌 컨디션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좀 내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상을 해보겠고요. 예. 또 KCC 같은 경우는 에미스 선수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리온의 지난 시즌 전술을 약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독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KCC가 어떤 농구를 펼치느냐도 몇 점대 점수가 나오느냐도 이번 시즌 전체 KCC 색깔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이 양 팀의 분석을 봤는데 일단 국내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KCC는 뭐 프로아마 최강전도 그렇고 이 지난 아시아 챔피언십도 그렇고 이 국내 선수들 슈터들의 영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 지난 시즌부터 사실 그게 크게 문제였어요. 챔프전에서도 마지막 고비를 못 넣은 게 외곽포가 터졌다 안 터졌다 하면서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좀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뭐 가드 이현민 선수가 이제 전력 보강이 돼서 오늘 경기에 아마 출전을 할 텐데 이현민 선수가 사실은 외곽슛이 좀 갖춰져 있는 가드거든요. 이 선수가 얼마나 그 부분에서 해소를 해주냐. 또 그리고 김민구 선수 같은 경우에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보다는 늘어날 텐데 이 선수가 아직도 사실 발이 완전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슛 밸런스 잡는 데 있어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KCC가 외곽에서는 아직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분석을 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현장 정보를 듣고 재가공을 해야겠죠.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향에 나가 있는 농구 전문 잡지 더바스켓 김영현 기자가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되게 밝고 좋은데요. 네, 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양 팀의 부상 변수 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양팀 그 부상 변수랑 좀 주축 선수들 컨디션을 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에런 헤인즈 선수가 좀 작년에 무릎을 다쳐서 좀 경기에 결장을 했었는데 그 부상 여파로 전지훈련 때까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개막전에 맞춰서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 대표팀에 차출됐던 그 이승현 선수랑 허일영 선수가 뭐 대표팀에 나갔다 온 이후로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좀 체력적으로 좀 다운된 면이 있었는데 뭐 이 선수들도 개막전에 맞춰서 좀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 입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그 하승진 선수의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선수가 그 최강전에서 다쳤던 발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동안 연습에 좀 불참하고 있다가 어제 연습을 이제 팀 연습을 마쳤고요. 또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걸로 이제 더 이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민구 선수의 경우에는 발목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장태풍 선수랑 김효범 선수 그리고 송교창 선수도 잔부상이 있긴 한데 경기에 크게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KCC의 가장 중요한 안드레 에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양팀 통틀어서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서 좀 몸을 푸는 모습이었고요. 뭐 오늘 컨디션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역시 안드레 에미 선수는 여전히 경기장에 가면 무조건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를 제일 철저히 하게 하는 선수로 알려졌는데 에민 못지않게 김영현 기자도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네. 자, 개막전에 양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전날 미팅에서 챔프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KCC한테 이겼다고 해서 뭐 오늘 경기에서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에 오리온이 첫 경기부터 좀 이기고 초반 분위기에 연승을 타면서 좀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번 시즌에도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좀 첫 경기에 집중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손발 맞추는 게 관건이긴 한데 선수들 다 뭐 지난 시즌에 다 맞춰본 선수고 오데리언 바셋만 이제 새롭게 합류한 선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뭐 챔프전에서 좀 우승을 내준 상대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시즌 첫 경기니까 좀 뭐 플레이하는 면에 있어서 서로 손발이 좀 안 맞거나 좀 안 풀리는 면이 있어도 뭐 그 한 장면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분위기를 좋게 좀 경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준비 진짜 많이 하셨네요. 김애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첫 경기 준비 참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앞으로도 치러가면서 마감 직전 토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김영현 기자 얘기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건데 비시즌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KCC 에밋하고 라이온스 선수가 네. 이 공격 욕심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리오 라이온스 선수가 에밋 선수의 그 기량과 뭐 이런 그 팀의 장악력 이걸 인정하고 본인이 세컨 역할을 하겠다 선언했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네, 리오 라이온스 선수가 되게 자존심도 좀 강하고 공격 욕심 많은데 오늘 경기에서 과연 진짜 2인자의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밋이 3번 할 때 라이온스가 1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부분은 시즌 내내 좀 조화롭게 간다면은 KCC가 지난 시즌 성적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김영현 기자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리온이 이 미팅을 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오리온의 이 추일스 감독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나. 사실은 개막전 앞두고 이렇게 팀 미팅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딱 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딱 KCC가 그 챔프전에서 KCC를 한번 이긴 적이 있지만 선수가 잠하지 않도록 팀 분위기를 다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승진 선수가 나온다는 게 오리온에게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가능성이 빠른 있죠. 페이스로 간다면은 이 하승 선수가 나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대타로 나온 주태수 선수라든지 뭐 KCC가 신인 드래프트 뽑은 한준영 선수라든지 다 이 빠른 템포 농구에 약한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추승균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는 오히려 이 사진 선수가 나온다면은 오리온 쪽에 좀 더 빠른 유리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난 시즌 생각합니다. 챔프전하고 아마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예. 네. 자, 그럼 1경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에 들어갈 텐데 울산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울산 모비스와 인천 전자랜드 간의 경기인데 사실 지난 시즌 전적을 봤을 때는 전자랜드가 1라운드에 이긴 이후에 5연패 당했습니다. 네, 그때 안드레 스미스였나요? 그렇죠.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진 선수가 나왔지만 부상으로 시즌 도중에 아웃됐죠. 그 뒤로는 양팀 맞대결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좀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경기는 손대범 기자가 분석을 먼저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팀 컬러가 가장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포인트 가드인 박찬희 선수가 새로 영입되면서 이 앞선의 높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제임스 켈리 그리고 커스버트 빅터 선수를 영입했는데 사실 켈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지명 당시의 기대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이 선수가 뭐 프로 무대가 처음이고 또 KBL 경기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이 관건일 것 같고요. 빅터 같은 경우는 모비스에서 뛰었던 선수죠. 골밑 생산력은 꾸준하지만 아무래도 유재학 감독에게 많이 간파되었다는 점, 그런 점이 약간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경기만 본단 말이죠. 또 이제 가장 유력한 3순위였던 강상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긴 했는데 강상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고려대학교에서 8월달 이후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랜드에 이제 어제 비로소 합류해가지고 팀 훈련을 처음 했다고 하는데요.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약 10분 정도, 10분에서 5분 정도로 좀 조율될 것 같아 보이겠습니다. 또 이대현 선수라든지 뭐 정영삼 선수라든지 다들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지만 팀으로서 유도훈 감독이 꿈꾸는 그런 조화로운 농구를 할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사실 이 팀이 연습 경기는 제일 많이 했는데 그쵸. 불안 요소가 제일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 전자랜드는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비시즌의 훈련량이 제일 많기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유재학 감독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여전히 우승 후보로 남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전체 1순위 선수로 이종현 선수를 뽑으면서 분위기가 대단히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가 뛰든 안 뛰든 간에 이런 이종현이랑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팀 같은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외국 선수가 또 바뀌었죠. 찰스 로드와 네이트 밀러 선수가 가세했는데 올 시즌에 이 스포츠 토토를 떠나서 이 네이트 밀러의 플레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팬 여러분들께 상당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수는 포인트 가드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맡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공이 있는 곳에 밀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낙하점이라든지 뭐 상대 패스 길이라든지 아주 귀신같이 읽으면서 이 양동근의 체력 소모를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모비스의 가장 큰 전력 요인을 꼽히고 있고요.
또 함지훈 선수가 예전에는 3점슛 찬스가 났으면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버퍼링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모비스의 그 득점력이 좀 더 강화되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수비적에서 봤을 때는 유작 감독이 사실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자랜드에 그런 반쪽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찬희 선수는 슛이 없고 이대현 선수는 약간 소심하고 네. 정현 선수도 타이트한 수비에 약하고 빅터는 더 잘 알고 있겠고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비스가 살짝 유리한 입장에서 좀 개막전을 치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찰스 로드 선수가 어떤 경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모비스가 사실은 로드 선수를 선택할 때 다들 의아해했잖아요. 네. 워낙 이 뭐라 그럴까, 뭐 농구는 잘하는데 이 경기마다 이 흥분할 때 기복이 심하고 또 팀의 이 전술을 가끔 깨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유작 감독이 원하는 색깔하고 맞지 않는 선수거든요. 근데 유작 감독이 그동안에 뭐 바꾸네, 마네,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일단은 개막전 미디어 대회에서 유작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근데 로드 본인이 알아서 잘 준비하겠다고 하더라. 그냥 믿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네. 로드 선수가 실제로 이 개막전에서 정말 확 나아진 모습을 보일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함준 선수가 높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높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선수 역할이 모비스는 굉장히 컸는데 로드 선수가 뭐 팀의 케미를 깨거나 밖에 나서 막 슛 던지고 뭐 막 이러면 모비스가 살짝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 선수 변수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로드가 유재학 감독님의 컨셉만 잘 따라간다면 사실 저는 높이에서 앞서기 때문에 좋죠. 예. 속공 찬스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수 같은데 이 모비스 뭐 울산 현장에 나가 있고 또 그동안에 모비스 연습 경기도 가장 많이 지켜봤다는 이재범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범 기자.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울산으로 이동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미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랜드 얘기할 때 이 제임스 켈리 선수, 네, 뭐 기대가 엄청 났어요. 뭐 운동 능력이 뭐 끝내주고 제가 연습 게임 할 때 했던 걸 들었는데 속공으로만 20점을 넣는 네, 거예요. 그렇죠. 띄워주면 다 엘리웁 해버린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평가는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았는데 썩 그렇지 않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대. 한 번은 주문한 것대로 다 올라가다가도 또 어떤 날 보면 바보가 따로 없다 그런 말 할 정도로 기복이 약간 심한 선수거든요. 이런 평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범 기자 연결됐나요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범입니다. 자, 동천체육관 나가 계시죠? 네, 동천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네, 이제 개막전을 아직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4시간 앞두고 있죠. 4시간이죠, 4시간. 네. 네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양 팀의 부상 변수 좀 취재하신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여기 동천체육관에서 치어리더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어서 간단한 공연 연습, 음악소리 안 들리는 곳을 찾아 들어왔는데 음악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면 양 팀이 비시즌 훈련을 시작할 때 포인트 가드인 양동근 선수와 박찬희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이 두 선수가 비시즌에 당했던 가장 큰 부상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지금 최근에 연습 경기를 하면서 가장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팀에서 출전에 지장이 있는 부상 선수는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동현 선수는 지금 현재 부상이 있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가 이제 부상이라면 부상이고요. 모비스의 신인 김광태 선수도 지금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네. 출전은 가능하고 주력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부상 선수들도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 같은 건 없고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선수들을 제가 꼽는다면 제임스 켈리 선수와 찰스 로드 선수라고 보이는데요. 찰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유재학 감독님께서 미드데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몸 상태가 지금 현재 100% 치를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찰스 로드 선수는 개인적으로 KBL에 왔을 때 비시즌에 자기 잘하지 않고 시즌 들어갔을 때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켈리 같은 경우에는 KBL에 이제 첫 번째 해외 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을 치르는 시즌인데 한국 농구 리그에 절망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 선수가 정말로 완벽한 몸 상태로 이번 시즌을 치르느냐, 그리고 아니면 제임스 켈리 선수가 KBL에 완벽한 적응을 했느냐, 그게 이번 경기 관건을 좀 보여집니다.
이재범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 전자랜드 강상재 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대학 무대에서도 약간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혹시 몸 상태나 오늘 경기 출전 여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상재 선수는 제가 전자랜드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울산을 내려왔는데 함께 전자랜드 울산을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는 출전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 유도훈 감독님과 전에 지난 한 15일쯤에 연습 경기를 할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물론 드래프트 전이긴 했지만 강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를 조금 이제 체크는 해봐야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뛰는 2쿼터, 3쿼터에는 출전시키지 않고 외국인 선수 1명 뛰는 1쿼터나 4쿼터에 주로 출전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쿼터나 4쿼터 쯤에 강상재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네네. 중요한 건데 네네. 박기량 씨 나왔나요? 지금 제가 치어리더 공연을 봤는데 솔직히 동전체육관에 좀 약간 급하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어리더 연습을 하는 것 같지만 네. 박기량 치어리더가 있는지는 못 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보 취재하시느라고 바빠서 네. 확인 못하신 거예요. 이건 카카오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울산 개막전 즐겁게 보시고요. 또 앞으로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상재 선수가 이제 1쿼터나 4쿼터에 나올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거 아주 좋은 네. 정보인데. 예. 사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영웅이 되거나 가비지 타임에 나오거나.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승부를 바꿀 만한 그런 실력은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좀 걱정되는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했을 때 이 함준 선수가 워낙 베테랑인데다가 사실은 이 함준 선수랑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함준 선수의 기술력을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저 사실 조금 걱정되네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예전에는 사실 대학 선수가 나오면은 완전히 이게 새로운 얼굴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프로농구가 비시즌이 길어지면서 연습 경기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인 선수들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팀은 대학팀 선수들이.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상재의 장단점도 이미 선수들이 좀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인 돌풍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싶네요. 네. 이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경기 모비스와 전자랜드는 양팀 선수들이 주축이 건강하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얼마나 녹아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자, 이런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이제 안양에서 열리게 되는데 안양 KGC 인삼공사와 SK나이츠가 붙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는 SK가 2승 4패로 열세였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상당히 강했죠.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이 팀의 전력이나 개인적인 기량을 봤을 때 KGC 인삼공사의 이 가용 인원이 거의 한 8명에서 9명까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의 기량이 대부분 고르고 대표팀 한두 번은 무조건 들어갔을 정도로 거의 리그의 중상위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전력은 좋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리코 화이트라는 공격력이 좋은 새로운 용병이 왔고, 또 이전에 활용했던 코트니 침스라는 선수를 데려와서 용병을 전부 교체했고요. 또 기본적인 주축은 김선영 선수가 공격을 이끌어 갈 거고, 신인 선수를 가세한 최정 선수가 아마 이 경기부터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공격 농구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KGC 전력에서 한 가지 변수를 전 꼽고 싶은 게 이 양희종 선수가 과연 얼마나 출전할 거냐. 왜냐하면 SK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양희종 선수의 수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경기인데, 양희종 선수도 얼마 전까지 부상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훈련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출전해서 얼마나 뛸 수 있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김민수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자마자 수술을 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즌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만큼 몸이 올라왔냐. 김민수 선수가 사실 외곽 능력도 좋고 골 밑에서 버티는 힘도 좋기 때문에 SK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4번 포지션이 SK가 계속 약하다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그 이면에는 김민수 선수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빠졌을 때는 성적이 안 좋고, 김민수 선수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승수를 쌓고 이런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였는데, 이 김민수 선수의 오늘 경기 출전 여부 또 그리고 활약도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민수 선수는 제가 최근에 연습 경기를 2번 정도 봤었는데요. 일단 몸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예전에 전성기 때처럼 골 밑에
통통 날아다니기가 그러기보다는 코너에서 박혀가지고 3점을 던지는 네, 김선에서 돌파해서 빼주거나 아니면 심스가 밖으로 빼주거나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뛰어야지만 또 SK가 그쵸, 좀 예. 무게 중심을 잘 잡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화이트 선수의 컨디션이 관건인데 이 선수가 연습 경기 때 거의 뛰지 못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부상. 네, 그래서 SK는 화이트가 있다고 가정해 연습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선수 갑자기 들어왔을 때 볼 소유 시간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은 SK의 그 조직력이 상당히 꼴사나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막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SK가 이번 시즌 좀 재미난 게 이 테리코 화이트 선수, 김선영, 그다음에 최준용 이 세 선수가 이 공격에 대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 네.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 명이 볼이 없을 때 뭘 하고 있느냐. 한 명이 공격하고 나머지 두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팀의 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오늘 경기에서 좀 확인하시면 앞으로 SK 경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KT의 심스와 SK 심스가 좀 다른 편인데 조동현 감독의 심스는 그래도 어떻게든 심스의 공격력을 좀 활용하려고 그쵸, 했었지만 예. SK 문경원 감독은 약간 심스를 그런 쪽으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SK의 그런 밸런스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인삼공사는 사이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심스를 상대로 평균 20득점씩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약간 공격적인 강점이 있고 또 이 SK의 사이먼은 사실 더블팀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견제를 받았지만 KGC 인삼공사는 외곽에 좀 이정현 선수라든지 양이 좀 뭐 김기훈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심스만 견제해선 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먼만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 오히려 사이먼이 이 공격에서 좀 스페이싱을 넓게 쓰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연습 경기 때.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첫 경기는 KGC 인삼공사가 조금 더 골밑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인 선수 컨디션을 봐야지만 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안양에 지금 박상혁 기자, 더바스켓 기자가 나가 계신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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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각 안 하셨네요. 아, 그럼요. 먼저 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양 팀의 네. 부상 변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양팀 선수들 말씀하신 대로 부상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화이트 선수는 부상 때문에 아예 팀 훈련을 못했었고 최근에 복귀를 했고요. 뭐 인삼공사도 지금 이정현, 양희종, 오세근, 뭐 사익스까지 뭐 부상 병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개막전이고 첫 경기 때문에 일단 양팀 모두 베스트 멤버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양 팀의 주력 선수들 좀 큰 부상이 없이 나온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양 팀이 감독들이 뭐 특별히 주목했다는 점이라든지 강조했다는 점이라든지. 일단 뭐 첫 경기니까 뭐 KGC 같은 경우는 홈 개막전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문경원 감독이 역시 1라운드에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서 뭐 어떻게든 총력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양팀 감독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사실 이게 시즌 개막전이어서 사실 좀 불안감이 있다 그래요. 양팀 모두 이제 비시즌 때 했던 훈련들이 과연 그 실전에서 잘 통할까? 그리고 그 양팀 모두 그 선수 구성 변화가 많아서 좀 과연 어떻게 그 호흡이 맞을까 좀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 좀 KGC 쪽에 좀 약간 유리한 게 사실이죠. 주축 선수들이 모두 있는 데다가 어쨌든 익숙한 홈코트에서 하기 때문에 좀 KGC가 유리해 보이고요. 그 SK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지금 한 몸 상태가 70-80%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좀 손발을 맞추지 못해서 좀 당분간은 좀 SK가 좀 힘든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박상혁 기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그 KGC가 비시즌에 네. 한현 선수 네. 내려오면서 지금 슈터가 넘쳐나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 슈터를 어떤 선수들이 좀 주로 많이 활용될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김승기 감독이 일단 개막전이다 보니까 좀 이정현 선수를 스타팅으로 내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정현 선수가 지금 염증 부상이 있어서 이제 100% 뛰지 못하고 그 백업으로 이제 전성현 선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문성곤이나 한희원 선수들이 좀 비시즌 훈련 때 연습 경기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아직은 좀 뭐랄까 개막전 같은 큰 경기에서 좀 자신감이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염려를 해서 네. 좀 전성현 선수를 좀 많이 기용하려는 그 작전을 좀 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SK의 최준용 선수도 역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 뛸까요? 아, 예, 오늘 스타팅 멤버로 기용을 합니다. 뭐 문경원 감독이랑 오전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뭐 상대가 KGC가 오늘 SK를 상대로 특히 이제 김선영 선수를 상대로 프레스 디펜스를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김선영 선수 혼자서 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최준용 선수의 가세가 반갑다는 문경원 감독 말이 있었는데 네. 뭐 아직 손발을 맞추진 못했고 좀 신인이긴 한데 일단 스타팅을 내보내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좀 속공농구에 적응시키겠다 이렇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가끔 보면 SK는 뭐 시즌 초반이나 후반이나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최준용 선수 가세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박상혁 기자를 위해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뭔가요? 전반 끝나고 EXID 나온다고 합니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1시간 전에 일찍 온 것도 네. 혹시 EXID가 리허설 할까 해서 왔는데 역시 뭐 치어리더들밖에 안 하더군요. 네. 네. 자, 앞으로 마감 직전 토토 패널로서 현장 누비실 텐데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상혁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네. 짚고 싶은 게 생겼는데 KGC가 이제 프레스할 수 있다. 네, 근데 박찬희가 없는 KGC의 프레스가 과연 얼마나 그렇죠. 효과가 있냐. 네, 저는 그거에 좀 의문점을 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이엑스 선수. 사실은 KGC가 그동안에 가드는 국내 선수들로 과들 농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엑스 선수가 물론 뭐 개인 능력도 좋고 뭐 운동 능력도 좋고 한데 과연 KGC의 슈터를 살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나. 네, 예.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가드들이 왔을 때 개인 능력으로 농구하는 건 좋은데 이 동료들과 함께하는 농구에 대해서는 약간 약점을 갖고 있는데 감독들이 사실 그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KBL에 있는 감독님들은 좀 같이 살려주면서 같이 하길 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KGC가 얼마나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느냐가 오늘 경기에 집중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양희종 선수와 차 한잔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이크스를 물어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조금 많이 인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핵심 포인트네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 잭슨 비에서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프레스 얘기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박찬희 네.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여름 내내 문성곤 선수에게 좀 위치를 지정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헤매요. 이 선수가 되게 엉뚱한 데가 있고 네. 막 리바운드 가다마다 파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레스를 썼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굉장히 네. 쉬운 득점을 많이 줄 가능성도 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의 김종근 선수가 이제 인상공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켜봐야 될 거.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총력전이 중요한 이유가 지난 시즌에 홈 개막전 이긴 뒤에 12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또 20승 7패로 거의 대부분의 승수를 홈에서 챙겼기 때문에 저 홈에서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를 잘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 저는 또 오세근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게 이 선수가 최근에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네. 정말 기분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좀 에너지가 더 올라오는 또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오세훈 선수가 재미난 인터뷰했어요. 네. 쌍둥이 아빠 되고 나서 책임감이 강해졌고 돈 열심히 벌어야 돼. 네, 그렇죠.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할 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에서 강한 KGC 인상공사의 색깔이 좀 더 다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KGC의 조직력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SK가 무조건 공격 농구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잘 통하면 SK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두 팀의 판세는 항상 첫 경기에서 갈렸는데 네. 2014, 2015 시즌에 SK가 4승 2패로 앞섰고요. 네. 지난 시즌은 KGC가 4승 2패로 앞섰거든요. 이 첫 경기에서 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 3경기를 짚어봤습니다. 자, 개막 첫날이어서 또 저희도 첫 방송에 좀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베타 서비스가 이제 계속되고 11월 2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가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방송을 해드릴 텐데 정보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토 즐기실 때 반드시 들으시고 검토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마감 직전 토토를 진행했던 점프볼 손대범 기자였고요. 또 스포츠 동화 최훈석 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